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5번 우리가 매매를 하죠. 그중에 4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어 수익을 냈는데 꼭 원회의장만 만나게 되면 그 열심히 돌아 모았던 수익을 탈탈 털리기만 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오늘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원회의장에서 우리가 수익 보존을 할지에 대해서 기법을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가 매수일 때의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원회의장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죠? 자, 한번 볼게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죠. 근데 이거 베스트 시나리오라고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입에 대한 근거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매수로 갈지 매도로 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내동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진입할 때 시나리오를 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평균선 지지 저항을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샤후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자, 일단 골든크로스가 나와주고 우상향을 한다는 가정하에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진입 포인트 우리가 잡혔어요.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이 지점. 일단 진입을 하기 전에 뭐를 제가 선택하자고 그랬죠? 손절 라인을 먼저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손절은 어디입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항상 저점에서 이렇게 박스권의 행보를 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90% 가까이가. 그럼 여기다 우리가 손절을 딱 잡아 놓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두 번째 시나리오가 나와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수익을 내는 구간은 어디까지일까요? 5일이평선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21평선하고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이거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내는 구간이 어디가 될까요?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만나려고 하는 이 구간이 우리가 익절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입은 손절해서 이 정도의 갭밖에 없지만 수익을 적어도 한 5번 정도 낼 수 있다는 그런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적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거의 시나리오가 저가에서 매수로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진입 우리가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에도 우리가 또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60일 이평선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기 변동 라인이다. 여기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준다면 상방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가 120일 있고 240일 있고 360일이 있어요. 이평선이. 근데 원회의장을 딱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이것도 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장기 이평선들이 우상향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바를 어때요? 거의 다 우상향을 무조건 해줍니다. 이것도 내가 확신이 없다. 그럼 60평선은 무조건 우상향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법칙. 그럼 60평선을 지지를 해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놓쳤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한번 또 나와준 거예요. 나와주면서 여기서 우리가 진입을 하면서 손절은 또 어디다 가져간다? 진입을 해서 행보를 하면서 분명히 여기서 계속 박스권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손절을 잡고 수익을 어디까지 낼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계속 20일하고 5일 이평선을 자꾸 멀어지는 이걸 이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우리가 수익을 계속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산은 어디에 간다? 첫 번째나 동일하게 5일 이평선 평평해지면서 20일을 만나려고 하는 특성을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익절하고 나와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도 한 4배 정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우리가 매매를 못했어요. 매매를 못하면 여기서 한번 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60일이 지지를 해주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박스권 행보를 하죠. 그런데 60일이 밀리는 것 같더니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또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아까 서대 말씀 다시 계속 여전히 60일하고 120일 장기 이평 우상향을 계속 해주고 있죠. 상승에 대한 신호가 아직도 모멘텀이 나와 있다라는 거.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또 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여기가 고점이겠지 않냐? 매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매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조건 털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평선의 원리를 모르니까. 여기에 원리를 알아준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원회의장에서 절대 털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매수할 때 포인트를 잡으시면 안정적으로 어떤 수익을 좀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도 여기도 진입을 했지만
결국엔 여기까지 올라와서 21평선을 만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원A장 매수일 때 여기가 고점이니까 매도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엔 62평선의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키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수일 때를 우리가 아까 살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리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매수일 때만 있는 게 원A장 또 매도일 때도 있겠죠. 우리가 매수를 이해했으면 또 어떻습니까? 매도는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동일하니까. 매도일 때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보통 미장이 열리거나 상승장이 열릴 때 추세가 상방으로 하방으로 가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초보자분들이 시향을 자체를 잘 몰라요. 지표에 대해서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27년 동안 리딩을 했었고요. 해외 선물 전문을 했었고 해외 쪽에 제가 트레이더 활동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 세계적인 시향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향을 저는 거의 90% 이상 맞추기 때문에 나 시향 공부 좀 하면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런 분은 카톡방에도 들어와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향적으로 봤을 때 하락의 어떤 시그널을 보이죠. 그게 시향이 먼저 급순모가 돼야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에서 고점이 딱 왔죠. 근데 시향이 거의 다 끌어올리다가 내려와요. 그런 습성을 또 갖고 있어요. 시향적으로. 여기도 똑같죠. 고점에서 어떻게든 여기 장기 이평선 240이라고 360일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어요. 세력가들은 360일까지 무조건 올라가려는 습성을 무조건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바로 밑에 5일 이평선이 딱 데드 크로스가 35도 이상 각도가 그러면서 딱 내려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매도의 어떤 상황들 22평선 만나면서 62평선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시나리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죠. 진입을 여기에서 한다면 어떻게 해요? 손절을 여기 저항받는 이 구간에다가 손절을 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손절이 한 30틱에서 40틱밖에 되질 않아요. 그죠? 그럼 수익 구간 어디까지 우리가 수익을 낸다? 다시 말씀드리죠. 5일 이평선하고 20일 이평선하고 자꾸 멀어질 경우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계속 자꾸 멀어지고 있죠. 계속 우리가 홀딩해서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손절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익절이죠, 익절. 익절을 걸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격이 좁아지면서도 꺾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안정될 수 있겠다. 왜? 여기 골든 크로스가 안 나와줬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수익을 내면 거의 지금 8배 가까이 수익을 내는 거예요. 8배 가까이서 원회장에서 우리가 고수익을 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스닥이에요. 수익을 거의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강력한 제 기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원회장은 항상 원회이지만 항상 또 변동이 있죠. 이제 반발 매도 세지만 또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또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점을 우리가 또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여기도 동일하죠. 60일 이평선까지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쳤으나 어떻게 저항을 엄청나게 세게 받고 있죠. 캔들 자체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놓쳤지만 여기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또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얘기예요.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딱 출현이 됐죠. 출현이 됐고 손절은 어디다 건다? 여기 진입을 여기서 우리가 안전하게 했으니까 이 손절을 여기다 또 거면 될 거예요. 여기 저항 받는 지점. 62평 저항 받는 지점. 손절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어디까지 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격이 계속 벌어지는 이 시간들.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거의 한 3배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 진입을 못했지만 이평선, 62평선에 강력하게 저항을 받아줬기 때문에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실수하는 부분이 또 있죠. 다 털리는 거예요. 왜 털리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다 치자고요. 이렇게 이제는 매수일 거야. 근데 여기 매수로 또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 이렇게 매매를 해요. 근데 62평선 우리가 알 수만 있었다면 여기서 무리하게 진입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럼 우리가 원회장에서 매도 원회장 당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제 계속 내려와서 거의 횡보 박스장이 되고 있죠. 그죠? 근데 여전히 지금 62평선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에 또 한번 우리가 더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120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겠네로 우리가 생각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 110은 벌써 올라가려면 한참 멀었죠. 저항을 강력하게 받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또 우리가 짧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진입을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안정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하고 손절을 이렇게 이것도 한 30틱에서 40틱 정도 손절을 잡으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익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70에서 80T 정도, 그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원회의장에서 낼 수 있다. 근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쯤에 왔으니까 이제 매수계권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차트 자체가 사람의 심리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 심리에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60평 정원을 받는 거 알았더라면 여기서 우리가 또 매도로 들어갔겠죠. 예를 들어서 매수 들어갔단 말이에요. 매수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물려버리죠. 물려버리고 어떻게 돼요? 큰 진폭이 없으면서 상당 시간을 우리가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멘탈이 나가버린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면은 안정적으로 원회의 장에서 털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60일 이평선이 단기 변동 라인이다. 6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느냐 안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원회의 장에서 우리가 안 물릴 수 있겠다, 탈탈 털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또 듣길 원하신 분들은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